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리 박수를 치셔도 네, 제가 아는 거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61쪽에 지적 공부가 나오는데요.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걸 보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중요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신 적이 있어요.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지번부터 나왔죠. 지번은 크게 단식 지번, 복식 지번으로 나눠집니다. 단식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1개로 구성된 지번, 단식 지번. 아라비아 숫자 2개로 구성된 지번은 복식 지번. 그렇죠. 이 복식 지번은 앞에 있는 숫자가 본번, 뒤에 있는 숫자가 부번. 가운데 대시 표시는 반드시 의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백의오라고 읽어야 됐죠. 또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임자가 아니라 산자. 그리고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이 지번은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다만 본번만으로 지번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번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지번 다음에 뭘 했죠? 네. 소재, 지번, 지모. 그렇죠. 그 전에 지번의 부여 방법 중에서 북서 기본의 방식은 알아두셔야 돼요. 북서 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 어디서 끝납니까?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 남동쪽에서 지번이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간정보법에서 명문으로 북서 기본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간정보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었죠? 지목. 그렇죠.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고 있죠. 네, 28개를 분해를 해보면 27개 플러스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 27개 정해놓고 그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 나머지 하나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 나머지 하나는 잡종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목 28개 중에서 잡종지가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지목은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4개는 뭐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그렇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4개는 뭡니까? 차, 장, 천, 원. 차, 주차장. 장, 공장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계가 있었죠. 경계. 이 경계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의미하는 경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표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표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고 우리 도면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간정보법이 될 겁니다. 우린 지금 공간정보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줄여서 그냥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경계라 하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를 경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직선. 이를 경계직선주의라고 얘기했죠. 직선이니까 선이에요. 따라서 면적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 경계는 쪼갤 수도 없을 겁니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상의 경계를 결정하는 방법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때는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조물의 중앙이 경계로 결정이 돼서 도면 위에 등록이 될 겁니다.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이때는 구조물의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단부. 그렇죠. 비가 많이 쏟아지면 상단부부터 무너진다고 그랬죠. 따라서 원칙은 구조물의 하단부. 그렇죠. 세 번째, 절토된 토지의 경우에는 어디를 경계로 결정이 돼서 도면에 그려진다고 했죠. 상단부. 그렇죠. 요 3가지는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에 접한 경우 또는 강에 접한 경우에는 어디가 경계라고 했습니까? 최대 만조위선, 최대 만수위선. 그렇죠. 제방이 쌓여져서 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어디가 경계죠? 바깥쪽 어깨. 그렇죠. 면적은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게 단가요? 네. 그렇죠. 그게 다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느냐면
각종 지적 공부의 종류를 보실 거고 그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등록 사항을 보실 거예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물론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됩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적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정보는 주된 정보가 뭐였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소지, 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우십니다. 소는 소재, 행정구역을 얘기할 테고 지는 지번, 토지 번호를 얘기할 테고 지는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을 얘기할 테고 면적은 넓이를 얘기할 테고 경계, 그 다음에 좌표값이 될 겁니다. 이것이 주된 정보로서 여기에 등록되고 공시가 될 테고요. 부수적인 정보로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되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들이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다. 물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수집하는 방법은 측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돼서 도면 위에 그려질 겁니다. 다시요.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 안이 뭡니까? 넓이죠. 그 넓이를 구하는 게 뭐죠? 면적을 측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도 기본적으로 측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좌표값도 마찬가지죠. 이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를 얘기하는데요. 이 경계점은 경계점과 경계점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이에요. 그래서 도면 위에 먼저 경계가 그려져야지만 경계점을 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경계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측량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지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일 테고 그리고 X축 설치하고 Y축 설치하면 좌표값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값도 결국은 가장 밑바탕에는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밀접한 측량을 통해서 수집하는 건 뭡니까? 이거죠. 경계.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보통 경계가 그려집니다. 이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를 통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텐데 이 지적공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가시적 지적공부. 여기서 가시적 할 때 이 시자는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고 가는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공부를 가시적 지적공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가시적 지적공부.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적 지적공부도 존재합니다.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불러요.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모니터에 띄워야지만 볼 수 있죠. 모니터에 띄우지 않는다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즉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상태에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얘기하는데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법률 용어는 아니고 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는 이거예요. 가시적 지적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예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요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시적 지적공부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장 형태의 지적공부가 있고, 두 번째, 도면 형태의 지적공부가 있고, 세 번째,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